스태프로 보이는 여성이 구석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모두가 힐끗거리며 구경을 할 뿐인데요. 그때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누군가가 그녀의 앞에 섭니다. 고개를 올린 여성은 두 사람을 보고 흠칫 놀라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중국인 위시안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위시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아시안게임 스태프를 했었는데요. 스태프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게 취직에 좋을 거라고 하니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은 남자친구가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스태프에 붙게 되었고 저는 굉장한 선수들을 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체육 전공자라는 메리트가 있었는지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배치되었지만 저는 관람객들을 안내해주거나 입장권을 검수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수를 직접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도 스태프를 한 덕분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 한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 외에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인이라든가 말레이인도 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주를 이루는 관람객이 주로 그 세 개 국가의 사람들이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더군요. 세 국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중국인 관람객은 단체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제가 입장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 찾기 시작하십니다.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막느라고 고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 아저씨들이 앞을 막으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중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했으나 기다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도 많았어요. 일본인 관람객은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생각보다 시끄러운 편입니다. 특히 여성분끼리 오셨을 때는 높은 톤으로 이야기하시고 영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 의사소통이 힘들었어요. 입장권을 찾으실 때는 미안해하시면서 느리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지체되는 편이었죠. 한국인 관람객은 미리 입장권을 손에 들고 있으셔서 확인할 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를 하는 분들이 많아 의사소통도 수월했죠. 하지만 빠르게 지나가시고 다른 관람객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서 특별한 특징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긴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세 나라의 특징들을 찾아가는 것이 소소한 취미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매일 하던 것처럼 입장권을 검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저는 일하기 전에 항상 무음으로 해놓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켜놨던 모양이었죠. 진동과 벨소리가 같이 울리자 당황한 저는 잠시 후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 시끄러울 따름이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한가한 틈을 타 조용히 한쪽으로 가서 전화의 발신자를 확인했더니 아빠였습니다. 아빠와는 통화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죠. 저는 긴장한 상태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신호음이 3번도 가기 전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감정을 꾹 참는 듯한 그 목소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잠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몇 번이고 정말이냐고 물었으나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었고 내일 데리러 오겠다는 아빠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마쳤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았으나 여전히 현실감이 없더군요. 할머니가 오랜 시간을 병원에 계셨던 것은 맞지만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언제까지고 그 자리 그대로 웃으며 계실 것 같았죠. 하지만 아빠는 이제 할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더군요. 계속 곱씹던 저는 자리를 비웠던 입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으며 입장권을 검수하고 있었죠. 그런데 눈앞에 할머니 또래의 여성이 입장권을 준 순간 저는 검수를 하던 것을 멈추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하며 동료에게 뒤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꾸만 상기가 돼서 슬픔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흘낏거리며 저를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슬픔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젊은 여성과 그녀의 뒤로 중년의 여성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2명이나 서 있어서 놀라기는 했으나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발음이 좋긴 했으나 중국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중년의 여성이 하는 언어를 들어보니 한국어인 듯 했죠. 중년의 여성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젊은 여성이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것을 보니 통역을 해주고 있는 듯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괜찮은지 어디가 아픈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성은 손수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견뎌내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민망할 수도 있으니 피해주겠다며 2분 다 자리를 뜨더군요. 그중 중년의 여성분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 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슬펐는데 이상하게 그들을 만나고 나니 조금은 차분해진 것을 느꼈어요. 마침 현장을 확인하러 왔던 직원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덕분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일주일 정도 일을 쉬기로 했죠. 아시안게임이 3주라서 1주 정도라면 반 정도의 시간을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도 이야기해줬더니 그는 저를 위로하는 척하더군요. 자주 못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가 서운해하자 그는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은 누가 봐도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피곤했던 것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저는 며칠 동안 남자친구 몰래 그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웃으며 여성 직원들을 챙겨주며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리해야 할 일들만 생겼죠.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너클 놓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신기하게도 중년의 여성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그녀는 잠깐 화장실을 가려다가 길을 잃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손짓, 발짓,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인 채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어플을 이용해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할 테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해하며 가실 줄 알았던 여성분은 제 옆에서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있어 주셨어요. 마치 모든 대화를 다 이해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어플로 남자가 나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런 내용 같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신기하다고 박수치며 웃으니 여성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웃는 게 예쁘다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2시기에 나타난 분이라서 신선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할머니가 계시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간이 흘러갔어요. 슬픔을 마음껏 표현했고 할머니가 가시는 길이 평안하기를 기원했죠.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다시 아시안게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친해진 동료들은 저를 둘러싸고 괜찮은지 물어보더군요. 다들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은 경기장 내부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파트를 맡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녀였죠.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하는 듯이 같이 응원을 하고 있더군요.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던 그 한국인 모녀였습니다.
마침 제게 주었던 손수건을 세탁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경기를 보러 온 것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신경 쓰일까봐 맞다고 하면서 지인들과 응원을 왔다고 하며 세탁된 손수건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손수건을 건네달라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면서 좋은 손녀가 있어서 가시는 길이 행복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진심이 담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했는데 듣게 되니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끼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마다 손수건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새 것은 아니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히 그 손수건을 받았고 지금도 제 손에 있네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그날 이후로 그 모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찾아와 준 신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 모녀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우고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주했던 그 모녀가 없었다면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누군가를 추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위시안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